완전히 새로운 시각, 정치의 혁신을 더하다. 생방송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우리 동국대 김종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더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북한 전문가, 뭐 NSC 출신 이런 거 없습니까? 그거야 뭐 진행되고 난 다음에 시청자들이 판단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뭐 미리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조급했네요. 자, 우리 송문희 고려대 연구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으로 박사 논문 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야, 양대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저도 그런 박사학위 논문 소개를 북한의 관료 체제와 지배 구조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아, 예. 저는 금강산 관광을 많이 갔다 왔습니다. 예. 자, 오늘 이야기는 이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 사건이 왜 다시 떠오르게 됐는가, 그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 이슈가 불거졌을까요? 우리 김종국 교수님부터. 저도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2020년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가 어떤 자진 월북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 네.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인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선거 직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하겠다고 얘기한 측면이 있고, 그런데 조사를 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뒤집힌 거잖아요. 근데 뒤집혔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저런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무엇인가가 발견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증거, 동일한 정황을 가지고 2020년도에는 자진 월북으로, 지금은 자진 월북이 아닌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또 다른 의혹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전 정부가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현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그렇다면 전 정부가 거짓말을 했거나 현 정부가 거짓말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간에 이 사실을 왜곡하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볼 때 두 정부 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사실이건 상관없이.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거짓말이 두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 자, 전 정부가 그때 거짓말을 했는가? 그렇죠. 현 정부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가? 그렇죠. 이 두 가지. 이제 거짓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아, 그렇다면 예를 들면 계속 지금 그 언론과 국민의힘은 외압을 가했다는 거잖아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근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외압을 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현 정부가. 그럼 둘 중에 한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압력을 넣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게 한쪽이 거짓말이라고 들통이 난다면은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타격을 받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거 아마 밝혀지더라도 누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명확하게 결론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분위기 봤을 때 2년 전에 그 당시 해경이 월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사실 정황 증거를 여러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새롭게 이번에 해경이 낸 조사에 의하면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었는데 월북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도 있었고 월북이 아니라고 인정될 만한 증거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뭔가 서둘러서 월북으로 단정 짓는 정황 증거만 받아들였다, 좀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증거가 다시 나온 건 없지만 당시의 정황에서 빠졌던 것들,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판단의 선상에 올려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하려면요. 과거에 그때 있었던 팩트에 대한 확인은 좀 나중에 하고, 일단은 왜 이야기가 끄집어 나왔는가라는 정치적 해석부터 사실은 먼저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이 현재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의도가 있다,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함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고 별다른 정황이나 증거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아무런 정황 증거도 새로운 게 나온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제기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야말로 이 진실된 사실을 밝히려면 적어도 더 철저한 팩트 체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만 했으면 되는 거죠. 항소를 포기하고 정보만 공개하면 될 문제였어요. 실제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면 사회적 토론이 벌어질 거잖아요. 사회적 토론 과정 속에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본인 스스로가 항고를 하지 않고 해경과 국방부 같은 경우는 본인이 2년 전에 했던 얘기를 그때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다시 말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 정부가 현 정부가요. 해경에게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지금 보면 동아일보 오늘 보도를 보니까 그 당시에 해경 관계자 같은 경우도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로 느꼈다라고 하는 게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나왔어요. 네. 근데 이런 게 동아일보 사실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그 당시에도 상당히 어려운 정황이었고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동아일보 보도 사실이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 새롭게 나온 게 없잖아요. 근데 왜 한 달 만에 이런 정황을 아무런 새로운 근거도 없이 발표했을까? 그리고 해경이나 국방부 같은 경우 적어도 이 정도 발표를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경과 국방부에 대해서는 그 관련 라인들 다 제가 볼 때 징계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본인들 스스로가 2년 전에 잘못한 걸 동일한 증거를 가지고 2년 후에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면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라는 얘기 플러스 그 라인들 다 징계해야죠. 징계에 앞서서 미리 조사를 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사를 해서 왜 2년 전과 지금이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왜 난데없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데 저는 이 조사가 뭐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듯이 정치 보복이다, 뭐 색깔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그 후보가 이거 유가족 만나서 억울한 일 없도록 좀 밝히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거 공약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한번 밝혀보자는 거 시도 자체가 저는 무슨 꼭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는 건 나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기억하는 게 2년 전에 이 사건 났을 때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생방송하고 있는데 나왔어요. 특보로. 그래서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국민의 한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없어진 사건에 대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라는 의혹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밝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 동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동의하는데 왜 해경과 국방부는 그렇게 발표를 뒤집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적 토론이 안 됐는데 자기들끼리 조사해서 자진 월북이라고 그랬다가 지금 2년 후에는 동일한 정황 증거 가지고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정부하고 국민의힘하고 역할 나누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정부 같은 경우는 이거 다른 사례입니다만 직권남용이라고 꽉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뭘 얘기하냐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 두 사람을 공격을 해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정부는 아니라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은 지금 뭘 공격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걸 정치적 의도라고 보지 않을 수 그래서 있을까? 이제 질문드리는 게 이런 부분인 거죠. 수사를 오랫동안 해서 천천히 결론이 나오면 좋은데 바로 해경이 이 사건에 대해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수사를 해경 혼자 수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국방부 이야기도 다시 또 들어봐야 되는 거고 뭐 공개할 수 없는 정보지만 이제 비공개 정보들 SI라고 하나요? 그 부분들도 확인해보고 해야 되는데 해경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월북이 아니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라. 바로 이렇게 나오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과거 정권을 엮어서 색깔론으로 공격을 하면서 적폐 수사하듯이 몰고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의구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해경의 정확한 워딩, 발표 워딩을 보면 월북이 아니다가 아니라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을 더 강조해서 볼 것인가는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한데 문제는 그 관련된 것들이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영구 오리무중이 되는 게 아닌가 국민이 걱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상호 이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거 색깔로 씌우는 거 아니냐. 북한 눈치 보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 아니다. 우리가 북한 사과 받았다. 북한을 굴복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 국민이 이거 그대로 워딩입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했고 사과를 받았으면 이걸로 마무리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민이 공무원이고 거 떠나서 국민이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총격을 당하고 불태워진 이런 사건에 있어가지고 북한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되었다. 석연치 않은 마무리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제대로 조사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전 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자진 월북이 아닌 것처럼
규정을 하니까 아직까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뜻이 아니고. 그래 이게 어떻게 접근하면은 국가와 이 국민이라는 이 주권자와의 관계지 않습니까? 국가라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일차적으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문제로 접근을 해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일차적인 책임은 결국은 해경과 국방부가 왜 말이 바뀌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국가기관과 개인의 문제인데 바로 너무 성급하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답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이게 색깔론으로 이제 바로 정치 공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당시에 이제 그 국방부와 해경이 그때는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또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러면 같은 실체적 진실을 가지고 그때 다르냐, 정권 따라 다르냐, 알아서 눕는 거냐 이런 얘기 비판이 나올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황으로 이런 발표를 하는가에 대한 조사가 먼저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뭔가 청구가 가는 게 아닌가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정치 보복 수사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국민이 궁금한 것은 당시에 지금 밝혀진 바로는 공무원이 그 표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나서 3시간 뒤에 총격당해서 사살되고 불태워졌다는 거는 지금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 3시간 동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연 어떤 지시를 했는가는 알 권리에 포함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과거로 이제 돌아갑니다. 우리 김종국 교수님 NSC 근무도 하셨고 이 상황들에 대해서 전문가신데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 3시간 동안 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정황 상황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 명예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 저는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말씀도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진 않아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문제는 진실을 밝히는 게 문제인데 이게 좀 정쟁화되는 상황이 가는 것은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것이고요. 네. 말씀하신 제가 볼 때는 약 한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2020년 9월 22일 날 18시 36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이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첩보를 서면으로 제가 볼 때는 국방부로부터 받은 것 같아요. 이 보고를. 왜냐하면 KBS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 국방부 초기 보고를 보면 월북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나는 어느 지역 출신 몇 살 누구다. 직업은 공무원이다. 근데 사전에 준비한 말처럼 들렸다. 감청이겠죠. 네. 네. 이제 이게 국방부에서 보고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청와대는 이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 일단 국방부는 이걸 잦은 월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국방부 보고가 올라간 게 사실이라면 KBS에서 밝힌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내용들을 증언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 지역에서 표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월북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방법 월북했으면 가만히 그냥 두고 아니 그러니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 생명을 왜 못 살렸냐 이런 거잖아요. 문제 제기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저기 해경이 헤엄쳐서 가서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방부에서 헬기 뜨고 미국에 이야기해가지고 저거 뭐랍니까 스텔스 이런 거 띄우고 이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렇게 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발적 충돌이 벌어지게 되면 사태가 어떻게 갈지 알 수 없어요. 걷잡을 수 없는 남북 간의 상황이 올 수도 하나가 있다. 뭐냐면 국방부가 보고한 근거가 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면 국방부 그 보고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정말 그 당시 지금 기록 나온 거 보면은 월북이다 아니다 지금 저희가 팩트를 갖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보호 장구도 없었고 방수복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한겨울에 뭔가 뛰어들었다 30여 킬로 북한 행군과 떨어진 곳에 이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느냐라는 반대 증거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떠내려갔다 하더라도 만약에 북한군이 너 왜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순간 만약에 제가 당사자라면 내가 살기 위해서 월북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만약에 월북으로 단정을 했다고 치더라도 우리 국민이 그럼 월북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2019년에 북한 주민 2분이 기순을 했는데 내려와서 탈북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돌려보냈죠.
그 탈북한 주민 두 분도 저희 헌법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인데 그렇게 돌려보냈을 때 북한에서 어떤 처우를 받을지 명백한 상황에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이번에 그 사건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3시간 동안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제가 그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준석 대표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월호 사건하고 비교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상황에 대해서 조치를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3시간 동안 무슨 조치를 했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능한가요? 무슨 조치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게. 하나 이제 한 라인이 만약에 있다면, 근데 네, 그 북한하고. 당시에는 한 라인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게 저기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오늘 폭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네, 네. 한 라인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국정원 라인이든 네, 네. 아니면 또 별도의 라인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 라인으로 북한에게 예를 들면 이 상황에 대해서 소위 전달한 내용이 있는가, 네. 이거 하나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한미연합사를 네. 통해서 이제 북한한테 이제 넘기는 내용인데, 전 이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제 이게 라인인 거고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국방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북이라고 판단한 보고가 올라왔다고 얘기한다면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요청은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월북자가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하거나, 돌려보내라고 얘기하거나, 만약에 월북자가 갔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그 내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한 상황에 맞게 우리랑 같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넘기든 가든 이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뭘 할 수 있어요? 해경이 거기 직접 투여될 수 그러니까 있는 이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송 교수님들 해경도 제가 있고 국방부도 있고 당시에는 사실 종전선언 막 서로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저는 수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지켜보면 봤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럼 저는 좀 받아들이기 또 하나 질문을 어렵습니다. 드릴게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는 북한군이 한번 갔다가 신분을 확인하고 다시 왔잖아요. 다시 와서 갑자기 총으로 쏘고 이렇게 불태워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분을. 그거를 대한민국 정부는 예측을 했을까요? 도감청을 통해서?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요? 좀 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제가 볼 때 그 감청 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네. 없는 거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나온 반대 증거도 사실은 유족들이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해서 그 일부 승소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가 지금 이제 윤 대통령 바뀌면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기록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저희들이 팩트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 봉인된 것을 적어도 국가안보나 이런 심각한 거에 관계된 거는 빼고 이 부분에 관한 부분 공개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결자 해지하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공개가 답입니다. 이건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사건이고 국민들이 봤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우리 국민이 뭐 어떻게 아직까지 지금 정부는 월북이 아니라고 얘기 단순하게 실적으로 해서 갔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총격을 가하고 사살을 한 다음에 시신을 불태웠으니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을 갖다가 공개하자라고 얘기하면 저는 5년마다 또는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단이 그거잖아요. 정부가 바뀌어서 이 정보를 공개한다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다수 의석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5년 4년 단위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계속 정쟁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정보를 갖다 최대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게 왜 안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감청 정보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일부는 공개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공개가 되게 되면 안보라인 전체를 갖다 예를 들면 바꿔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 기록물에 관련해서는 일부는 예를 들면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예를 들면 얘기를 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전 그렇다면 이 감청 자료 같은 경우 국방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은 네? 못 보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 대통령 자료는 볼 수 국방부 있겠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예. 초기에 보고했다잖아요. 서면으로 청와대 관계자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보고서가 있겠죠. 감청 내용이 있겠죠. 그럼 제가 볼 때 국방부 장관이 이거 얘기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정보이든 아니 국방이든 열어서 이런 정보가 있으니 여야 의원님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하면 되잖아요. 그게 감청 정보만이 다일까요? 사실 우리가 왜 정말 중요한 거는
말로 하지 않습니까? 서면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 뭐 하태경 의원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에서 테스크포스 꾸린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꾸렸을 때 제대로 된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저는 회의적입니다. 일단 저희가 제가 앞에 이 3시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좀 정리를 했으면 싶은 게 이런 게 있어요. 북한이라는 국가가 표류한 국민이든 남쪽에서 월북 의사가 있었던 하물며 북한에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간첩일지라도 사실 이게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3시간 동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응책을 모색하라.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하고 준비를 합니까? 예를 들자면 그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버젓이 이거를 만행이라고 하죠. 이런 걸 두고 바로 천인국노할 만행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유엔 총회 기조연설 가가지고 무슨 말씀하셨냐, 종전선언에 대해서 지지해달라고 말씀하셨고 남과 북은 생명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때 굉장히 좀 놀랬거든요. 사실 우리가 한 국민의 이런 억울한 내지는 어찌됐든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이거를 뭐 정권의 문제라든지 색깔론의 문제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은 하나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2년여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이거를 가지고 진영 논리로 또 다른 색깔 논리로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그 3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세월호 7시간 지금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저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7시간 얘기할 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 세월호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동안에 대통령은 과연 뭘 했느냐. 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똑같은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2년 전에도 이 방송 때 이런 말씀 했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좀 불려,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북한의 영해에서 이루어진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3시간과 그리고 우리 영토에서 이루어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7시간의 시간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좀 결론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 한다. 이게 그냥 뭐 상징적인 조문이다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거를 북한 영토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정부가 정말 책무를 다했는가 저는 그 생각은 듭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거기까지 확대해 버리면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북한을 쫓아내야 된다, 전쟁을 해서라도 이렇게 가면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니까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가 가서 얘를 다 구출해야죠. 그렇지, 다 구출해줘야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걸 안 한 것과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 그 선택을 잘못한 것, 예를 들면요. 선택지가 있었다면 상관이 없고, 선택지가 있었다면 문제가 있겠죠. 선택지가 없는데 왜 안 했냐고 얘기하면서 세월호랑 이거 비교하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저는 접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뭐 유엔 총회 같은 경우 화상연설이니까 이미 다 녹화된 거가 가장 전달되는 거고 그 22일 날 22시 30분 저녁 10시 30분에 실종자 시신이 훼손됐다는 첩보가 보고가 됐어요. 청와대로. 그 다음 날 아침 8시 30분하고 9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사실이면 국민이 분노할 일 있는 그대로 알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은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을 빠뜨리는 거고 민주당은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하셨죠. 당시에 고등학생이던 그 희생자인 그 유족 아들에게 편지를 주셨죠. 이거 제대로 밝히겠다라고 얘기하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그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외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문 대통령께서 거짓 편지 하나 지어주고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았다. 적어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를 제대로 밝히실 의사가 있었다면은 그렇게 아들에게 얘기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하는 건 하지 않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유가족들에게 진실을 밝히겠다.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 해경이 빨리 이것을 발표한 근거 출발점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이 논쟁이 윤석열 정부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정치적으로?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상당히 사면 초과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우리가 잘 되는 건데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었고 계속 지지율 자체가 하락하는 국면이었고 이 문제가 터지면서부터 소위 이 정치나 이런 문제들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양쪽의 진영으로 정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조용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명증한 사실관계가 나왔을 때 거기에 따르는 어떤 조치를 통해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고 정부가 만약에 잘못한 판단을 했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 분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조용히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정쟁화돼서 갔을 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마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진행을 할 때 상당히 큰 오히려 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좀 조용히 로키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다른 부분들은 경제와 민생 문제에 올인하셔야 된다. 저는 안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올인 문제까지 이야기해 버리시면요. 여기서 벌써 결론 내고 끝내야 됩니다. 아, 이야기를 좀 더 그런가요? 해야 됩니다. 아니 뭐 저기 좀 경제 뒤로 빼시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저는 자, 윤석열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서 이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 떠오르거든요. 우리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구분하는 기준선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뭐 논두렁 시계 사건 이렇게 흘리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모욕 주기, 창피 주기 이런 식으로 가면서 보복으로 몰아갔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어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칫 이 사건이 또 다른 그런 어떤 정치 보복으로 보여진다면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또 역풍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 굉장히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때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전 정부의 적폐청산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옳았냐? 문재인 정부가 지금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당한 이유가 뭡니까? 그 많은 촛불 민심을 갖고 출발했지만은 적폐청산을 한다는 것 때문에 한 2, 3년을 그냥 허비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은 잣대로 지금 국민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냐? 과거만 보지 마라. 물론 불법을 덮을 수는 없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어떤 조사는 필요합니다만 여기에 매진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말 민생이 어렵고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 판에 경제나 민생을 뒷전으로 돌린다. 균형감을 잃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후과는 또 대통령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두 분이 벌써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시간을 더 아직 결론은 토론을 아니고. 더 해야 네, 됩니다. 네, 예. 자 중간에 그러면은 결론이 나오면 끝내는 것도 좀 좋은 방송 아닐까요? 아직 저는 할 말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웃을 수도 없는 사건이에요. 사실 그렇죠? 이 부분은 맞습니다. 제가 이거 늘 얘기합니다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진영에 따라 어떻게 보면은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다르다.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게 이 사건,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피해를 받은 분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식을 취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죠. 개인의 인권은 뭐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무선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겁니다. 자, 금방 그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하시니까 갑자기 저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2012년 대선 때 불거졌던 NLL 노무현 대통령의 포기 발언. 이게 이제 국가기록물 결국은 나중에 다 들여다보는 상황 아닙니까? 그거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기록물을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제가 볼 때는 웬만한 기록물들 이 내용 말고도요. 전 많이 들여봤을 거라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국회 그 당시 정보위 여야 의원들 네. 아마 제가 볼 때 웬만한 내용 다 확인을 했을 거요. 근데 실제 그 녹음된 내용을 듣지는 않고 녹취된 내용을 활자화된 상태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감청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청 내용은 제가 볼 때는 그분의 목소리는 아닐 테니까 당연히 북한군 간의 네, 어떤 네. 교신 과정에 대한 감청일 테니까 그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녹취해서 풀어서 들었다고 얘기한다면 아마 어떤 교신 과정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었겠죠. 저는 그 내용들 하나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국방부가 판단했겠죠. 맨 처음 초기 판단은. 근데 그 판단이 청와대 관계자 말이 맞다고 얘기한다면 자진 월북으로 봤다라고 국방부는 판단한 거죠. 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해경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수사들을 진행을 했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슬리퍼 문제부터 시작해서
휴대전화, 그다음에 구명조끼, 부력제 뭐 이런 다양한 다 6가지 쟁점들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정신적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 전 이게 가장 안 좋은 대목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공황 상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이건 제가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짐작할 수 없는 거니까. 객관적 증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앞에 정황 증거 때문에 정신적 공황 상태가 만들어져서 그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를 하려고 월북을 했다라고 하는 이게 논리적으로 제가 좀 성립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수사를 스토리텔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이게 거죠. 스토리를 부여한 예, 거죠. 그리고 네.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38kg를 키워줄 수 있어라고 제기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아니 뭐 1, 2억 정도의 빚을 졌다고 공무원인데 그거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월북을 했겠어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볼 때는 한 9일 만인가요? 7, 8일 만인가에 월북으로 단정을 했는가의 부분들은 저도 의구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문제 제기하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어떤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저는 대통령 기록물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런 내용 만약에 왜곡을 시키고 압력을 가했다면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 구두로만 다 했겠죠. 전 그렇다면 해경 초기 자료, 그다음에 국방부의 감청 또는 SI 자료, 그다음에 해경 아니요, 저 해수부에 있는 직원들 건 다 녹취를 했다니까. 이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제가 볼 때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당시에 국방위나 정보위에 있던 국힘 의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같이 열람을 하고 나서 뭐 그때 뭐 조금 논란은 있었다고 합니다만 대충 그냥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분들도 다 조사를 해서 그때는 왜 그냥 합의하는 식으로 넘어갔느냐도 저는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적어도 뭐 사람이 먼저다라고 늘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설마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3시간을 방치했겠느냐라는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대응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우리는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좀 토막토막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또 감청 자료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SI 기록이 있을 거고, 그다음 국가 기록물이 있는데, 국가 기록물을 오픈하자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뭘 했느냐, 그 문재인 정부가 뭘 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자는 측면이고요. 이것을 오픈하지 않더라도 그 당시에 감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로서 이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느냐, 월북 의사의 내용이 대화가 어느 정도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왜 성급하게 문재인 대통령 발언부터 확인하자라고 끄집어냈느냐라는 게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정쟁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좀 짚어주고 싶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런 부분인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감청 자료라든가 SI 자료를 오픈했을 때 이 주파수 노출 문제라든가 또 휴민트 문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그건 어차피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그런 우려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다 바꿔야죠. 바꾸면 다 바꿔야 되죠. 됩니까?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봐서 이런 것들을 다 바꾼다고 하더라도 바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예. 공개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판단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 쪽이나 이쪽에서는 해경과 국방부가 제기하고 있는 자진 월북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다른 증거가 있다면 시작을 해보겠는데, 네. 통일한 정황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니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정보를 공개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또 다른 고민을, 예를 들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말씀하신 거 다 바꿔야 돼요, 실제로. 그럼 이제 주파수를 바꾸고 이런 문제들은 미국하고도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근데 이제 부분인가요? 문제는 뭐냐면 휴민트는 다른 문제죠. 휴민트는 왜냐하면 다른 문제다. 장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휴민트잖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북측에 있는 우리 정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도 정부 있고. 자산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11년인가 그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네. 사망했을 때 그 사실 하나도 몰랐었는데, 그 이유가 그 직전에 어떤 정보가 예를 들면 노출이 되면서 소위 그 휴민트 라인 자체가 다 예를 들면 날아가 버리면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분명히 있어요. 휴민트는 단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뭐 미군 정찰 비행기가 날아가서 감청하고 위성으로 찍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사람. 네, 들어가서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보 상황에 확인한다는 대해서.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것은 오랜 동안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영화 보면 암약한다고 하잖아요. 그 암약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그 자산 자체가 다 이제 없어지게 되게 되면
그 자세를 다시 만드는 작업들은 상당히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되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몇 가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죠. 이게 그렇게 휴민트 전체가 문제가 될 만큼 모든 거를 다 공개하라는 건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그 몇 시간의 부분에 대한 거는 뽑아서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저는 주장하는 바가 대통령 기록물 이거 좀 해제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같으신데. 말하면 제가 이제 국민의힘 주장하고 똑같으니 너는 국민의힘이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부를 막론하고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2007년부터 이렇게 법이 생겨서 봉인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 얘기하잖아요. 왕이 폭군이든 아니든 다 기록하잖아요. 진실에 기초해서 사실. 그러면 아무리 폭군이라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죠. 그 500년의 조선 왕조실록이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이고 진실에 가깝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저는 대통령 기록물 법이라는 게 제적 3분의 2가 아니면은 봉인을 해제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게 애시당초 봉인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 제정 자체가 헌법 개정에 준하는 아주 어려운 요건으로 해놨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모든 사안에 이게 봉인이 되는 게 맞느냐라는 거에 저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국민의 목숨하고 관련된 이런 중차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부분 공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 이야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2012년 NLL 이야기 생각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인가요? 그분이 이제 NLL 공개하자고 해서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공개를 또 해놓고 보니까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그냥 사과 한번 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송 교수님처럼 북한을 미수목지구다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지만은 어쨌든 정치적 실제로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합의문도 쓰고 했던 근거들이 되는 내용들을 이제 오픈해버리면은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과의 외교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국가 안보에 지켜야 되는 사항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봉인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당시 NLA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NLA를 포기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당시 국힘 쪽에서 이거를 정쟁으로 활용했고 소리만 요란했지 실체가 없었다라는 게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밝혀지는 과정이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당시에 검찰 수사 들어가면서 서울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어서 국가 기록물을 공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같은 논리로 이번 사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공개하는 게 맞다. 민주당도 이거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같이 공개에 협력하는 게 맞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전직 대통령이 해제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어떤 법원의 영장 발부를 거치지 않고 좀 결자 해지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또 예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 NLL 오픈한 당시에 국가 이익이 침해당했는데 거기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진 사람은 네, 아무도 없었어요. 그건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김무성 대표 사과 한 번으로 끝인 네. 거예요. 저는 순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무조건 대통령 기록물을 갖다가 공개해라? 이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최대한 조사를 해보고 여기서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니 이때 마지막 어떤 판도라의 상자가 대통령 기록물이야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럼 뭐하라고 3분의 1을 갖다 법률에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켜야 될 어떤 문제가 있으니 그렇게 3분의 1이라는 요건을 높여놨던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통치행위예요. 통치행위 자체를 갖다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느 한 당이 정쟁으로 문제 제기해가지고 소용돌이가 만들어져서 공개를 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제가부터 이런 기록물 뭐하러 예를 들면 봉인을 해놓습니까? 그냥 다 그냥 공개하면 되는 거지. 전 그래서 정쟁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 자체가 마구잡이로 공개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만 걸리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5년에 똑같이 걸리는 문제예요. 전 그래서 최대한 여야가 할 수 있는 절차를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분노해서 아니면 여야가 도대체 안 되겠다. 이건 공개해야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공개하는 건 저는 그거 무방하다고 봐요. 자, 우리 김종욱 교수님 이야기는 여야가 할 수 있는 절차를 충분히 하자라는 거고 우리 송문희 교수님은 대통령 기록물을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게 오히려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근본적이고 발본색원이다.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들어갔다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해경이나 국방부에서 우리가 2년 전의 이야기를 번복하는 것에 대해서 진술을 꺼려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증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제대로 규명하는 건 필요하다. 이것은 오히려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더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고요. 대통령 기록물의 모든 것들 그때 사안마다 정쟁으로 우리가 열자 하고 못 연다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지만 또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적어도 내가 사는 나라가 내 국민, 나의 목숨, 내 가족의 목숨을 국가가 지켜줬느냐, 거기에 방임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은 물을 권리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것이 빠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대통령 기록물을 방법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라 이겁니까? 아니면 여야가 합의하라 세 가지 이겁니까? 있네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이게 가장 빠른 방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우리 이거 뭐 걸려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국가이익 첩보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열어서 이 부분만 열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부담을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결과로서 이 주파수 변경 문제, 그다음에 휴민트 문제, 국가 안보에 어떤 이 손해가 끼쳐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오픈하자고 하는 쪽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옛날에 NLL 사건 때 사실 그런 의혹을 막 제기해가지고 흔들었던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사과 한번 하고 끝이에요. 그냥 끝났죠. 그리고 뭐 기소됐던 분들도 무혐의로 풀려나왔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 그 제재의 정도는 국민이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이제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이겁니다. 이게 일단 여당이 먼저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당 입장에서 감사원이라든가 국방부라든가 해경의 내부 정보를 우선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판결을 그 전까지의 판단 근거, 대통령 기록물을 오픈하기 전까지의 판단 근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제쳐주고 문재인 대통령 답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기록물 오픈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은 이게 정치적인 활용 느낌이 나지 않나요, 좀? 볼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은 정황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그전에는 2년 전에는 월북으로 단정 짓는 정황 증거만 추출해서 발표를 했고 이번에는 반대 증거까지 같이 얘기를 한다는 아니, 건데 그 증거가 그걸 어떻게 그 증거와 판단할지는 그 증거와 자료가 지금 현재 정부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국방부라든가 해경에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팩트를 확인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두 개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까지 가는 게 맞죠.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어떻게 대응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까지 조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팩트를 확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확인됐던 이 결론 내렸던 월북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 버리잖아요. 월북 가능성이 높으면은 만약에 월북했었다고 하면은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황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그런 상황이 없는. 되더라도 문재인 그 이후에 대통령의 뭔가 국가 기록물도 조치를 오픈해야 됩니까? 저는 그러면? 오픈해야 된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것도 오픈해야 된다.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뭘 했냐는 부분하고 월북의 부분은 다른 거예요. 실제로는. 네. 그잖아요. 그렇죠. 월북을 그렇죠, 했든 안 그렇죠. 했든. 월북이든 아니든 뭐 그렇죠. 보호해야 될 국민을 의무가 있는 보호해야 거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지 아니면 월북이라고 판단한 과정에서의 예를 들면 압력이 있었던 거를 문제 제기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둘 다 해야 된다고 섞여 봅니다. 있어요. 이준석 대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세월호하고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건 좀 과도한 비교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발표한 네. 해경과 국방부 발표한 건 월북 부분에 대해서 발표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3시간, 4시간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시간 동안 뭐 했냐는 거잖아요. 보고받은 네. 다음에 네.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전 뭐를 못했다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방부가 초기 보고를 했을 거다. 근데 월북으로 추정된다라고 얘기했다. 만약에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그러면 우리 정부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3시간 동안 예를 들면 조치한 게 뭐야? 이것만 하면 확인하면 되는 그걸 거잖아요. 알고 싶은 그럼 거지. 만약에 예를 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이러이러 조치 3시간 동안 했어라고 얘기하면 믿으실 거예요? 그걸 못 믿으시니까 대통령 기록을 까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것만 깔까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다 까자 그럴 거예요, 하나하나씩. 아니 그때 NLL 사건도 그렇게 정보를 공개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아니요, 아니요. 납득하지 않았습니까? 이게요, 9월 22일부터요, 9월 29일까지 일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이거 다 까야 될 거예요, 아마. 하나만, 3시간 동안 했어요. 그 사건을 까야죠, 당연히. 그러면 예를 들어 일부만 까는 게 아닌 거죠. 그건 다 공개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외교안보 라인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정보를 입수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지침을 내리고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에 국방부에서는 그 지금 이번에 국방부가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그 당시 사건 발생 당시에 국가안보실로부터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 지침을 하달 받았다고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역시 똑같이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답변 지침이 있으면 자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국방부에. 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에 발표를 번복한 거에 대해서도 윤석열 아니, 정부에 뭔가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 조사해야 저는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답변 지침이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국방부에요. 그거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국방부가요. 지금 국방부 장관 누가 저기 지명을 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밝히면 되는 문제. 제가 볼 때는 선우가 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다 밝히면 돼요. 일단 있는 내용들을 왜 못 밝혀요? 자기들 말대로 해경과 국방부 말대로 자진 월북의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지침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 지침을 다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대통령 기록물에 있겠습니까? 대통령 기록물에 있겠죠, 아마. 여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 그 공개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개가 된 다음에 사회적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문제가 많은데? 문재인 정부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판단이 들면 민주당이 아무리 우겨도 대통령 기록물 공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모르겠는 거예요. 정황에 대해서는. 그러니 무조건 공개하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 이상한데? 이걸 왜 공개해야 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요. 김종국 박사님 이야기는 그 현재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서 하는 게 이 색깔론의 의혹이다. 그런 느낌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결론적으로 이야기. 저는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 발언을 제가 듣게 되면 그분들도 제가 볼 때 별로 정황 없잖아요. 증거도 없이. 제가 볼 때 그럴 거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 사실을 갖다가 왜곡시켰을 거다라고 전제를 깔고 계속 공개해라 압박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증거 없이 얘기하는 거죠. 너 빨갱이야. 이유는 뭐야? 증거는 모르겠고 증거는 대통령 이름을 공개해봐. 그럼 알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에서는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 다수당인 그거는 민주당이 안 하니까 할 수 결론만 없는.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러니까요. 결론만 하시는 거고 이 과정을 밝혀내는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전 안보실장에 대한 지금 고소 고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검찰 수사 들어갈 거고, 그러면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 이루어지지 않겠나. 저는 아마 그런 루트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힘 쪽에서 건수 잡았다. 이거 우리가 그냥 뭔가 이 정쟁으로 한번 써보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 또한 국민들 눈에는 곱게 보이진 않는다. 그렇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썰물이 빠지고 나면은 누가 발가벗고 헤엄쳤는지 다 알 수 있다. 썰물이 빠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빨리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가기록물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인 해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송 교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게 정쟁의 요소가 있다 없다 어떻게 문재인 생각하세요? 대통령의 3시간까지 너무 빨리 꺼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민주당 쪽이나 이쪽에서 아니 또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살만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국에 가서는 적어도 대통령이 어쨌든 총책임자로서 그 3시간 동안 어떤 지시를 했느냐, 과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최선의 조치를 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권을 막론하고 국민으로서는 물을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종국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것을 정리해가는 방향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국방부, 해경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가급적이면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고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국회 정보위든 국방위든 아니면 해양수산위원회든 다 공개를 해서 의원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민을 대신하는 게 국회의원들이니까요. 이런 조사를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만약 필요하다면 정보위나 국방위 차원에서 감청 SI 기록까지도 볼 수 있도록 하자. 대신 비밀 엄수를 전제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과 관련해서 아무런 결정이 안 나게 된다면 제가 볼 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표결을 통해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는 것까지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리부터 예를 들면 어느 한 가지의 방향을 정해놓고 여야가 공격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전 정부는 자진 월북인 거고 현 정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니 두 가지 진실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겠죠. 저는 그렇다면 꼭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그 전의 내용만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도 안 됐을 때 공개하는 게 대통령 기록물인 거고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요건과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갖다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저 헌법과 법률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또 이럴 땐 다른 잣대를 대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엄격하게 만들어 놓은 건 엄격하게 판단하는 이유예요. 3분의 2라는 얘기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대한 사안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공개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법률적 요건이니까 그걸 지켜야지 그냥 뭐 우긴다고 공개한다. 그 애들 뭐 땡깡도 아니고 저는 그건 좋은 방법 아니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두 분께 한 1초 만에 대답할 수 있는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지금 언론에 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정보위나 국방위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의 발언에 신뢰가 간다 안 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깊은 진심이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아마 계속 얘기를 했었어야 됐겠죠. 근데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저는 뭐 세모입니다. 세모. 네. 자, 우리 김종욱 교수님. 저는 그 당시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을 거다. 야. 일단 그럼 꽃표와 세모니까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아니, 안 그랬으면 국민의힘이 저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지. 국민의힘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당시? 지금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었다가 갑자기 지금 얘기를 하시는 난리가 거니까 났겠죠, 그때 사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세모입니다. 네. 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해경을 비롯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 월북 의도가 강했는지 아니면은 표류인지에 대한 사실 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은 대통령 기록물을 통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인데 김종국 교수님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우리 송문희 교수님은 한꺼번에 다 알도록 하자. 맞죠, 그죠? 네, 시간 끌 필요가 없다 봅니다. 지금.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 입장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전 정부와 현 정부, 진보와 보수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국민과 국가라는 하나의 이 주권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부분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